통신 장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범수의 런치박스 시간을 통해서도 AI가 불러온 다른 관련한 산업의 파생이 이제는 통신 장비주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통신 장비주에 대한 디저트주 추천이 있었는데 오늘 통신 장비주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나는 것은 배경이 뭘까요? 일단 5G 어드밴스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이 그저께 나왔나요? 아마 그러면서 어제부터 이제 시세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견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의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아쉽게도 모바일이나 무선 통신 쪽이 아닙니다. 유선과 서버를 기반으로 한 AI 시장의 확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쪽도 5G 어드밴스드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정 부분 좋아지긴 하겠지만 엔비디아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하나의 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여기서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5G 장비에 본격적으로 발을 뻗었지만 성과를 못 낸 삼성전자가 5G 어드밴스드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특히 6G와 관련돼서는 지금 CES에서 이재용 회장이 가서 직접 그 부스를 찾아가고 연구원들을 찾아갈 정도로 힘을 주고 있다는 점에 좀 더 모멘텀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CXL, HBM 이런 거 계속 왜 얘기하는 겁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나르는 그런 어떤 속도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서버 간 통신, 서버 내 통신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엔비디아와 결부돼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지금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일부 엮여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의 5G 어드밴스드에 쫓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최대한 한정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기대를 너무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테이버고스도 어떻게 동의하세요? 일단은 보고서가 어제 나왔고요. 네. 그렇죠. 우리 유명한 홍식이 형. 네, 홍식이 형이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KMW가 처음에 텐베어 갈 때 그 점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명하십니다. 홍식이 형이라고 유명하신데 네.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은 결국은 AI가 통신 장비 투자를 이끌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는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어이구, 많네요. 아유, 짧아요. 43페이지가 짧다고요? 이게 산업 분석에 40페이지면 짧은 거죠. 기업 분석도 그래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스캔으로 뜨려고 합니다. 요걸요? 네네네. 떠도 될까요? 상관없죠. 일단 뭐 제목은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요거 검색하시면 나오는 건데 네. 결국은 AI가 통신 장비 투자를 이끌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는 AI의 또 강조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래서 2025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결국 통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뭐 읽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네. 한번 시간 나셔서 한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올라가는 게 수급이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6G에 힘을 실을 것이다. 화웨이가 5G 관련돼서 이걸 지금 장비를 낼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한판 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6G 얘기를 AI에 묻혀서 버무려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AI를 한다 그러면은 뭐 LLM 관련돼서 학습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추론을 도출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이게 약간의 건물 내 혹은 좁은 영역에서의 서버 상태에서의 AI가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매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선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통신 장비주라는 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중국의
그 수산물 시장 이름 비슷한 동수서산 요 모멘텀이 사실 딱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일단 뭐 이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악재를 좀 맞이하면서 이게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그에 맞는 킬러 콘텐츠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삐삐 시대에서 전화, 문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뚜렷하게 3G부터 4G, 5G까지는 크게 변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갔고 용량이 이제 커진 것 말고는 그 외에 이제 이 현실적으로 킬러 컨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뭐 AI 시대에 맞이해서 뭐 어떻게든 엮으면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5G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실적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아서 그쵸. 만약 5G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무슨 기업이 있죠? 저는 실적.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이 두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솔리드도 사실 그들이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못 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5G 관련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오늘 이제 방산 테마와 같이 이제 움직이는 쪽을 보면 뭐 인텔리안테크도 있고 이제 앞선 코너에서 언급드렸던 뭐 AP 위성 이쪽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조금 이제 기반한 기업들이긴 해요. 하지만 그 기술력 대비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 길게 보신다면 앞서 이제 테이블 고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짧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네. 수급을 보시면서 트레이드하는 게 상관없지만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영역이나 뭐 좋다라고 할 때 그냥 터무니없게 그냥 모멘텀만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고꾸라질 때 더 많이 고꾸라지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는 항상 옥석가리기의 그 기준은 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개별적인 통신 장비주 중에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의 그 폭이 좀 큰데 뭐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이제 보니까 이제 종속회사 이 에이스 안테나에 약 107억 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이 조금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또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이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이제 사고 있어서 네.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1,650억 작은 원 종목입니다. 수준이라 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5G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왜요? 네 크게 왜 이렇게 다들 안 좋은 기억만 있는 네, 거죠? 이게 크게 많이 올랐던 적도 있는데. 그 대세 상승기에 이렇게 잘못 진입했던 기억이 고점에서 있어가지고 진입하셨나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네. 항상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이 연속성이 지속되지 않고 또 다시 빠지는 양상이라서 지금 이제 AI라는 이 모멘텀이 붙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시고 뭐 보신다면 이제 대장주인 KMW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용어, 단어 다 나왔습니다. 네. 방송을 키셨는데 첫 번째 모멘텀, 네. 두 번째 옥석 가리기, 세 번째 가볍다. 요런 것들이 나오면은 피해야 됩니까? 요거는 짧게 보고 오늘 밤에 오늘 오후 3시 전에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AI가 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HBM 여기가 정말 돈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번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는 HBM 반도체는 정말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는 번진 곳은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전력기기 쪽이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수출 데이터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선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선. 네, 우리가 웬 전력 인프라를 교체한다 그러면 전선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선 쪽 수급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전선 수출이 늘어나냐? 아직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통신 장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통신 장비 수출이 늘어나냐? 네. 늘어나는 숫자가 찍힐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 쫙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종혁 고수입니다. 통신장비 삼성 밸류체인에서 찾아보자. 김태성 고수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윤혜림 고수 지속성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테이블 고수 AI 묻었습니다. 만 하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마지막 1위 주제 넘어갑니다.